남편 정훈이 그녀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무시하듯 꾹 찌르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런 것도 척척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덜 창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짙은 어둠이 창밖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깜깜한 집들 사이로 유독 한 집만은 환한 불빛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연의 집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불려놓은 도라지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명절이 반복되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이 리스트처럼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차례상 준비, 손님 맞이, 집안 청소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딸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인 유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할 일이 많아서. 수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매년 명절만 되면 이래요? 다른 집은 다들 같이 준비하던데. 유나의 말이 수연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시어머니나 동서, 심지어 남편까지 나서서 함께 준비하곤 했지만 자신의 집은 늘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시누이들은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연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살아도 그들 앞에서는 여전히 검증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엄마, 유나가 수연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엄마한테 그럴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수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 방식이야. 그녀의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상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또 혼자 하고 있어요? 25살 직장 생활 1년 차인 준혁이 부엌 문에 기대어 서서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부쩍 어른스러워진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엄마는 괜찮아.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준혁의 직설적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뭐예요? 자기 가족들 오는데 왜 준비는 엄마 혼자 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제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거든. 수연은 변명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도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빠가 고모들 앞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 몰래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이
이미 아이들에게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잘했으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유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건 아빠와 고모들이라고요. 그 순간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훈이 잠에서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자, 빨리빨리 도와줘. 아빠 일어나기 전에 끝내야 해. 수연이 서둘러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엄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일까? 이 모든 게 정말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 같은 명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동이 터오자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도 수연의 마음속 불안함을 걷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정훈이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마신 술 냄새가 아직도 풍기는 듯 했습니다. 아침부터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는 가족들을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자기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빠, 오늘 고모들 언제 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너희는 예의 바르게 인사나 잘해. 정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지? 아직 조금 더 해야 해.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매년 하는 건데. 정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방 끝낼게. 아빠, 엄마 혼자 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준혁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남자가 부엌일에 왜 나서냐? 그냥 내 할 일이나 해. 정우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만 집안일의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도 아이들이 돕겠다고 나설 때마다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정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부엌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과 수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한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비롯해 모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피로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차례상은 다 차렸지? 응, 다 준비했어. 그래, 저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특히 음식 맛이 이상하면 안 돼. 작년에 갈비찜이 좀 짰다고 하시던데.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수연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시누이들은 늘 뭔가를 트집 잡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고모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 잘못 아니에요. 유나가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드디어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반가운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왔네. 수연은 거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아, 어서 와. 혜진이랑 민서도 같이 왔지? 그럼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 첫째 시누이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누이 5명에 각자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어서 오세요. 시누이들이 차례로 인사를 건네는데 수연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정말 충분히 준비했는지 불안해졌습니다. 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음식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첫째 시누이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겠지만 그건 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걸요.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힘든 거 알면 좀 도와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내 시누이들은 차례상을 에워싸고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그들의 시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가운데 시누이들은 차례상을 둘러보고는 이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언니, 음식이 20명이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갈비찜이 이 정도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갈까요? 혜진이 갈비찜을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전도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은 금방 없어지겠네. 지은이 걱정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민서와 보람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 수연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언니, 매년 이 정도는 오잖아요.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기억을 잘못했나 싶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때 남편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뭐가 문제야? 오빠, 음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소영의 설명에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족하다고? 20명이 넘는데 이 정도로는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잖아. 지금 만들어서 언제 다 되겠어? 평생 요리만 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시누이 혜진이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에 시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수연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그녀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30명 음식을 거뜬히 하셨는데 그때는 냉장고도 지금만큼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수연은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역시나 음식은 금방 동났습니다. 수연이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가지러 가려 하자 남편이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앉아 있어. 손님들이 식사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음식이 부족하면 처음에 많이 준비하지 그랬어.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조카 중 한 명이 잡채를 먹으려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에이, 잡채 당면이 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 조카들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잡채가 조금 뭉쳐 있긴 했습니다. 남편은 잡채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당면이 붙었잖아. 미안해, 좀 붙었나 봐. 붙었다고? 이게 잡채야? 수연은 당황해서 잡채 그릇을 옮기려다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며 잡채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남편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과 잡채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정훈이 그녀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무시하듯 꾹 찌르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런 것도 척척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나려 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 지금 상황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야 덜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누이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가 화났네. 매년 뭔가 하나씩은 사고가 나네. 5 시누이들이 모두 웃으며 그녀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과 심지어 몇몇 조카들도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이 당하는 것을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아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남편이 준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엄마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도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마저 이런 상황에 노출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떠난 후 집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모든 사람이 떠났고 그들의 흔적은 여기저기 흩어진 음식 부스러기와 설거지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정우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연은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딸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유나야.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엄마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유나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아들 준혁도 부엌으로 들어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주니 수연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가 정말 너무했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수연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왜 맨날 그래요? 괜찮다고만 하시고.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20명.
음식 혼자 다 준비하고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당해야 해요? 그리고 고모들도 정말 너무해요.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 웃다니. 준혁과 유나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수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고모들도 나름대로. 수연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준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름대로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고모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엄마, 혹시 엄마는 이런 게 정상인 줄 아세요? 유나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 집만 이상한 거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맥주 좀 가져와. 수연은 반사적으로 냉장고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앉아 있어요. 아빠가 직접 가져가시면 돼요. 준혁은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맥주는 냉장고에 있어요. 직접 가져가세요. 뭐라고? 가져오라는 거 안 들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제가 가져가야 해요? 아빠가 마시는 건데. 그 순간 거실에서 쾅 하고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이 준혁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부모한테 말대꾸를 해. 남편이 소리치자 유나가 부엌에서 휴대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이거 보세요. 유나가 수연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발로 차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는 장면, 그리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거 오늘만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들을 다 녹화했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 못 봐요. 준혁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있어요. 오늘 고모들이 엄마 당하는 거 보고 웃던 것도 다 녹화했어요.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저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엄마를 보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준혁의 말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증거 영상들을 보며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나눴던 대화 녹음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혼은 못하겠지. 나이도 있고라는 말에 수연은 지난 3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고, 그동안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품고 있던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한 자신의 가치가 고작 돈 아까운 존재에 불과했단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새벽옷이 수연은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정훈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나는 대체 뭐였을까? 아내였을까? 아니면 그냥 가사도우미였을까? 그 순간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 못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보여드린 영상들 충격이셨죠?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저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변호사?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때 준혁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성인이니까 엄마 편에 설 수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저희 때문이라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잠이 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남편은 부엌으로 걸어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아유, 피곤해. 어제 너무 고생했나 보네. 그의 말에 준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요? 아빠가 뭘 했다고 고생했다는 거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20명 음식 혼자 다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아빠는 뭘 했길래 피곤하신 거죠? 준혁아. 수연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유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빠 30년 동안 엄마한테 한 짓들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당황하며 준혁에게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휴대폰을 들고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어요. 또 엄마나 오빠한테 손 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아빠, 저희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어제 고모들 앞에서 엄마한테 한 짓 다 녹화되어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보자. 무슨 대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시누이들 앞에서 나한테 한 짓, 그게 맞다고 생각해? 실수하면 폭력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이 날 비웃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그게 남편이 할 일이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누이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사랑이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수연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터뜨렸던 울분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조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아침부터 수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제발 조용히 해. 형준이 결혼식인데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와 준혁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들이 수연을 애워쌌습니다. 언니, 오늘 화장 진하게 하셨네요. 소영이 첫마디부터 트집을 잡았고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수연은 애써 웃으며 그들의 비난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그녀의 옷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옷 좀 화려하지 않아요? 결혼식 하객이 신부보다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지은과 보람도 합세하여 수연의 옷차림을 깎아내렸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 정훈마저 시누이들 편에 서서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동생들 말이 맞네. 좀 과하다. 결혼식에서 튀면 어떻게 해? 수연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작아졌습니다. 평상시에 입던 옷이었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정말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수연은 한 테이블에 앉은 시누이들의 끊임없는 조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학력을 깎아내리고 전업주부의 삶을 비하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죠? 민서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대학 나온 애들인데. 지은이 덧붙이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라도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혜진, 민서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수연이 안에 있는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맨날 저렇게 고개만 숙이고. 오빠도 참 한심해. 왜 저런 여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지. 오빠가 다시 결혼하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날 텐데. 수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재산을 반반 나눠줘야 하잖아. 그래서 오빠가 이혼 안 하는 거겠지. 돈 아까워서.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그들에게 돈 아까워서 함께 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모욕과 조롱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남편의 돈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존재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수연은 분노와 참담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들, 엄마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시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 정훈이 당황하며 준혁을 말렸습니다. 그때 유나도 끼어들었습니다. 고모들이 하는 말 정말 너무해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장실에서 녹음한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무시하고 아빠 보고 이혼하라고 하시고 엄마를 돈 아까운 존재라고 하신 것들요. 녹음된 소영, 혜진, 민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언제? 방금 전에요. 고모들이 화장실에서 하신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유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참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누이들한테는 무시당하고 남편한테는 폭력당하고 결혼식장에서까지 제 인격을 모독당해야 해요? 여보, 진정해. 남편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를 지켜준 적 있어? 시누이들이 나를 무시할 때 당신은 뭐 했어? 같이 웃었잖아. 같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30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어.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수연은 소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는 30년 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아까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화장실에서. 소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은 나머지 시누이들도 하나씩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남편 보고 왜 저와 사냐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30년 동안의 진심이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와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 이제 정말로 끝이야. 수연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누이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억압과 무시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자신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며칠 동안 수연과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수연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다 토해냈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그날 일은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많이 잘못했어. 수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다음 날 수연은 바로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여성 변호사가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시군요. 증거부터 봐야겠네요. 유나와 준혁이 모은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을 하셨으면 충분한 전문 기술이 있으신 겁니다. 요리, 청소, 살림, 이 모든 게 경험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수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동안 그녀는 자신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누이 5명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재판관들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오늘 온 이유 알지? 지난번 결혼식 때문이야. 첫째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농담 몇 마디 했다고 그렇게 발끈하면 어떻게 해? 농담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웃은 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앞으로는 조심할게. 소영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수연은 시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해놓고 조심할 거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겠구나.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농담하는 거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때 남편 정훈이 말했습니다. 진짜 이혼하려면 해봐.
하지만 재산은 못 가져가. 이 집도 내 명이고 예금도 내 명이야. 수연은 덤덤하게 웃으며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30년 동안의 가정 폭력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30년 동안의 가정 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래요. 수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우습게 보던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제발 다시 생각해줘. 가족인데. 소영이 애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들, 이제 진짜 속마음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수연의 말에 소영은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답답했어. 30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맨날 고개만 숙이고 그래서 좀 짜증났던 거야.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저는 짐이었던 거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야 서로 솔직해졌으니까.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시간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지만 수연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이 작은 공간은 그 어떤 큰 집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보고 공과금을 내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음식을 해도 트집 잡는 사람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30년간 해온 요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강사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어떤 요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한식 위주로요. 30년 동안 해온 집밥이에요. 면접을 보러 간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평생 해온 집밥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면접관은 집밥이 제일 어려운 거죠. 다행히 면접은 합격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수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식 요리를 가르쳐 드릴 이수연입니다. 수강생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녀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사랑이에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자신의 요리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세요? 선생님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요. 저는 방송 관련 일을 하는데 요즘 이런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유나와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준혁 오빠도 영상 편집 잘하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수연은 용기를 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은 그녀의 가장 자신 있는 요리인 김치찌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수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만 회를 넘었고 따뜻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손맛이 느껴져요. 5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말 멋져요. 선생님 보고 저도 용기 내 새로운 일 시작해 보려고요. 댓글을 읽으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요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넘고 출판사에서 요리책 출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요리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내 TV 프로그램 오늘의 밥상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해보고 싶어.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생방송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수연은 요리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마음이 맞는 따뜻한 남자를 만나 그와 함께 작은 요리학원 따스한 부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수강생이 찾아와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집에서 요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다른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지.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 그날 저녁 수연은 창밖으로 물들어가는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구나. 그녀는 30년 동안 꾸지 못했던 꿈을 이제야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수연님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